토마토는 우리 몸에 염증과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독소까지 배출해주는 대표적인 항암 음식입니다. 심지어 암세포 씨를 말려주는 강력한 항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음식과 함께 먹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뇌신경세포의 염증을 줄여주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치매 예방 음식입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토마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토마토는 우리가 매일 자주 즐겨 먹어야 하는 필수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토마토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마토의 핵심 효능 3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암세포를 때려잡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토마토 음식 3가지와 오히려 암과 치매를 가속시킬 수 있는 최악의 토마토 음식 3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토마토의 핵심 효능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 원리를 설명드리는 부분이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마토의 첫 번째 효능은 항염 효능입니다. 토마토가 암 예방에 너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 가장 강력한 효능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암세포를 때려잡는 것보다 암세포가 많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암세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만성염증 상태와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 2가지가 만병의 근원이 되는 상태이고 암세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자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예방하고 개선해주는 것이 바로 토마토의 핵심 효능입니다. 토마토는 우리 몸에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입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됩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원인이 고혈당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토마토에 풍부하게 함유된 라이코펜 성분은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또한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논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라이코펜이 여러 항산화 성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것으로 조사된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강력하게 줄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성분이라는 것이죠.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신 분들의 특징은 세포가 극심한 산화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는 점입니다. 라이코펜이 이 스트레스를 확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세포의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염증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인슐린 저항성을 함께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즉, 토마토는 우리 몸의 그을음인 활성산소와 염증을 탁월하게 제거해 주는 음식입니다. 토마토의 2번째 효능은 신경세포 보호입니다. 즉, 토마토는 치매 예방에 탁월한 음식입니다. 아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토마토의 치매 예방 효능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은 신경세포를 보호해주고 신경염증을 줄여주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의 대표적인 원인이 뇌 위축, 즉 뇌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뇌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염증입니다. 뇌신경세포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발생한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산화시키고 결국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염증이 과도하게 반복되면 신경세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줄어드는 것이죠.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이 염증과 활성산소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즉, 뇌 위축까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염증을 줄여 뇌의 인슐린 저항성도 낮아지고 신경염증까지 줄어드니 치매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토마토는 치매 예방에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토마토의 3번째 효능은 항암 효능입니다. 토마토는 강력한 항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토마토를 통해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라이코펜과 무기질, 비타민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발휘하고 암세포까지 사멸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포의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항산화 효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항산화 효능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항암 효능은 이러한 항산화 효능을 넘어선 효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항암 효능이란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심지어 암세포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죽게 만드는 효능을 뜻합니다. 엄청난 효능이죠. 이러한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마토를 즐겨 먹고 매일 먹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결국 토마토의 핵심 효능을 종합해보면 토마토는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해주는 방어 효능과 우리 몸에 생긴 독소들을 배출하고 없애주는 공격 효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슈퍼푸드입니다. 슈퍼푸드 중에서도 최고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건강에 좋은 토마토를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그 대표적인 음식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설탕과 함께 먹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아무리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라고 하더라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염증을 늘리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탕과 함께 먹는 토마토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케찹 같은 소스, 설탕이 들어간 토마토 주스, 그리고 간식으로 설탕을 뿌려 먹는 설탕 토마토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히 이 음식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습관에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함께 먹으니 괜찮다는 합리화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많이 강조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합리화를 가지고 있는 이상 암과 치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밀가루와 함께 먹는 토마토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토마토가 아니라면 아마 이 방법으로 토마토를 가장 많이 먹지 않나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스파게티와 같은 면 요리, 샌드위치나 햄버거,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주 만들어서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외식으로 자주 섭취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토마토와 밀가루를 함께 먹게 되면 더 안 좋은 음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토마토와 몸에 좋은 채소를 함께 먹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밀가루와 설탕은 보통 함께 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아무리 토마토와 채소가 들어가더라도 염증 폭발 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음식들을 주식으로 드시고 있다면 반드시 줄여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와 함께 먹는 밀가루 음식이라는 특정 음식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은 음식과 함께 먹기 때문에 위안을 삼고 있는 음식이 있다면 이 합리화에서 이제는 벗어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3가지 음식을 잘 살펴보시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신 분이 있겠지만 돼지고기도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이나 가공식품보다는 훨씬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합리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드셨던 음식이나 어제 드셨던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합리화하신 게 있으시다면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실 때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외쳐 주십시오. 이제 너랑은 자주 보지 않겠다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합리화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합리화가 줄어들면 암과 치매도 멀어집니다. 3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입니다. 앞서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기름들로 토마토를 구워 먹으면 왜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아니 기름으로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이 풍성하게 늘어나서 건강에 더 좋다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자세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를 기름에 익혀서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식용유는 왜 우리 몸에 안 좋을까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역할,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을 유발하는 역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은 매우 적게 섭취하고 있고 오메가6 지방산은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만까지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만성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단순히 대사증후군 관련 질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각한 질병인 암과 치매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오메가 지방산 균형은 우리 건강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에 대해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토마토를 익혀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끔 먹는 토마토 요리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계란을 먹을 때에도, 전과 튀김을 먹을 때도 우리는 대부분의 기름을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메가6 기름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전혀 이런 기름을 안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가공식품에는 이런 기름들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과자, 냉동식품, 라면 이런 음식들을 즐겨 드신다면 오메가6 기름 역시 많이 섭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이 아닌 포화지방 위주의 기름을 사용해서 조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위주의 기름으로 조리해 드셔도 우리 몸에 안 좋습니다. 즉, 불포화 지방산 기름은 고열 조리 시에 포름알데히드 같은 독성 산화물질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화지방 위주의 기름을 사용해서 조리하시는 것이 더욱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요리에서 포화지방 위주의 기름인 코코넛 오일과 기버터를 추천드린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메가 지방산 균형도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들은 꼭 줄여 나가셔서 암과 치매를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음식과 토마토를 함께 먹어야 하는지 토마토를 보약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를 보약으로 먹는 첫 번째 방법은 토마토 요거트 샐러드입니다. 사과, 당근, 양배추, 파프리카와 함께 먹는 토마토 요거트 샐러드는 아침으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장 건강과 암 예방에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한마디로 토마토 요거트 샐러드는 암세포 씨를 말리는 음식입니다. 요거트로 풍성한 유산균을 장에 공급해주고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율을 올려주고 샐러드 채소에 풍부한 식이섬유로 유산균의 먹이를 공급해주고 사과와 당근으로 장에 있는 독소들을 배출해 유해균들을 줄여주고 양배추로 위 점막과 장 점막을 보호해주고 파프리카의 비타민C 폭탄으로 토마토의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배가시켜준다면 암세포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샐러드로 먹는 토마토이기 때문에 익혀 먹지 않아서 라이코펜 흡수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최대한으로 많이 먹어서 효과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음식들과 함께 먹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토마토 요거트 샐러드를 아침으로 간단히 한 끼 식사로 챙겨 드신다면 장이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익혀 먹는 것이 훨씬 좋지만 익혀 먹지 않아도 보약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익혀 먹기 힘들어서 토마토를 빼고 먹는 것보다는 함께 먹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익혀 먹는 토마토를 다른 식사에서 챙겨 드시면 되겠죠. 핵심은 습관처럼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챙겨 드시는 토마토는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이라는 염증은 쌍끌이로 없앨 수 있는 염증 삭제 음식입니다. 그런데 토마토 요거트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거트는 무가당 요거트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요거트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찬이 아니라 한 끼 식사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족하시면 삶은 달걀을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토마토 요거트 샐러드를 더욱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샐러드용 토마토는 방울토마토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이코펜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식이섬유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도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암세포 씨를 말리는 지름길입니다.
과도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염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는 건강한 토마토 요거트 샐러드로 암세포를 때려잡고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토를 보약으로 먹는 두 번째 방법은 점심에 먹는 토마토 계란전입니다. 계란과 함께 먹는 토마토는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토마토의 핵심 효능 중에 하나가 신경세포 보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신경세포의 활성산소와 염증을 줄여주는 데에 너무 좋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계란의 풍부한 레시틴 섭취로 우리 뇌세포의 보호막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토마토로 이 보호막을 지켜준다면 당연히 뇌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토마토를 익혀서 먹고 계란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라이코펜의 항산화 효능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는데요. 즉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 계란전을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밥 없이 한 끼 식사로 드신다면 그 효과는 따따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과 평균 혈당까지 확 낮춰줄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드신다면 내장 지방을 확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통해 필요 없는 우리 몸의 내장 지방을 빼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장 지방이 현격하게 줄어들면 치매도 현격하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토마토 계란전과 함께 먹는 쌈채소가 치매 예방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너무나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 계란전을 만들어 드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름은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이 아닌 포화지방 위주의 기름인 코코넛 오일이나 기버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을 사용하시게 되면 내장 지방을 줄이고 염증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챙겨 먹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으로는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가 있습니다. 이런 기름은 절제해서 가끔씩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조리 방법에 있는데요. 제가 조리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는 방울토마토나 완숙토마토를 먹기 좋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숙토마토는 1개, 방울토마토는 7개에서 8개 정도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란물은 계란을 3개에서 5개 정도를 소금 간을 해서 풀어주시고 부추를 한 움큼만 썰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불에 팬을 달궈 주신 뒤 코코넛 오일을 4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토마토를 구워주시면 되는데요. 계란물을 먼저 붓는 것이 아니라 토마토를 1분 정도 뒤집어 가면서 익혀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계란물을 부어 토마토 계란전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계란전을 더욱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두부김치와 함께 먹기입니다. 제가 지난 두부편에서 두부김치가 장 건강과 치매 예방에 너무 좋은 음식이라고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두부의 풍성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김치의 유산균에 의해 신경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변환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토마토 계란전과 두부김치를 함께 한 끼 식사로 즐겨 먹게 되면 뇌신경세포에 있는 염증과 활성산소를 확 줄여줄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너무나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찬으로 드셔도 너무 좋습니다. 대신 밥은 반 공기 이하로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점심으로 추천드린 이유는 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부김치는 그냥 두부만 먹기 좋게 썰어 주시면 되죠. 그리고 토마토 계란전도 어려운 요리가 아닙니다. 금방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촉박하신 경우에도 즐겨 드실 수 있도록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토마토 계란전 그리고 함께 먹는 두부김치로 뇌신경세포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란전은 치매가 도망가는 계란전입니다. 토마토를 보약으로 먹는 세 번째 방법은 저녁에 먹는 토마토 삼겹살 볶음과 토마토 마늘 계란찜입니다. 토마토를 건강한 포화지방과 함께 익혀서 먹고 마늘이 들어간 계란찜에 함께 넣어서 한 끼 식사로 즐겨 드신다면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뱃살도 빼고 인슐린 저항성도 낮출 수 있습니다. 즉 내장 지방 삭제 음식입니다. 우리가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원리는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획기적으로 많이 줄일 수 있을까요? 단식하면 됩니다. 즉 간헐적 단식이 가장 빨리 내장 지방을 빼고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굶는 게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꾸준히 식사를 하면서 내장 지방을 뺄 수 있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저탄고지 식단입니다. 즉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풍성한 채소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토마토 삼겹살 볶음, 토마토 마늘 계란찜 같은 음식과 쌈채소를 곁들여 밥 없이 한 끼 식사로 드신다면 너무나 건강한 저탄고지 식단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서도 살도 빼고 건강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힘드신 경우에는 이런 저녁 식사로도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는 식사라면 충분히 습관으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저녁에 달달한 음식이나 고탄수화물 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또한 과식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녁이라도 좀 넉넉하게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걸 참아내시고 저탄고지 식단으로 대체하신다면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 드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드실 쌈채소를 씻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 삼겹살 볶음입니다. 먼저 방울토마토 7, 8개를 잘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패 삼겹살을 2인분 정도를 먼저 소금을 뿌려 팬에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돼지 기름이 흘러나오면 준비한 토마토를 넣어서 함께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좋아하시는 다른 채소를 함께 넣어서 볶아 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다진 마늘과 양파를 넣어서 볶아 보았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음식들이 타지 않도록 중불에 천천히 익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에 기름이 부족하면 코코넛 오일이나 기버터를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 마늘 계란찜입니다. 먼저 계란물에 들어갈 채소를 준비해 주세요. 저는 당근과 대파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 4개 정도만 반으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재료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건강한 국산 통마늘을 5개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란 4개로 계란물을 만들어 주세요. 준비한 채소에 3분의 2만 넣고 소금 간을 충분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뚝배기에 계란물 절반 정도의 물을 부어주세요. 물이 끓으면 죽물보다 약간 약하게 불을 조절해 주시고 계란물과 통마늘, 토마토까지 함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란물을 잘 저어주시면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몽글몽글 다 익어갈 때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채소 3분의 1을 넣어주시고 뚜껑을 닫은 뒤 1, 2분 정도만 더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설탕과 참기름은 금지라는 점입니다. 넣지 않으셔야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2가지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토마토 삼겹살 볶음 그리고 토마토 마늘 계란찜을 쌈채소와 함께 밥 없이 저녁 식사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요리를 저녁 식사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조리하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 시간이 다소 넉넉할 수 있는 저녁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토마토 요리를 무조건 하루 만에 다 챙겨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과 환경에 따라 편하게 드실 수 있는 한 가지 요리만 선택해서 토마토를 매일 꾸준하게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력을 통해 암세포를 때려잡고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즐겨 먹는 지중해 나라들은 치매 환자들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토마토 섭취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토마토와 함께 먹는 음식에 있었습니다. 토마토와 오메가3가 많은 생선을 즐겨 먹고 토마토와 오메가9이 풍부한 올리브유를 챙겨 먹고 건강한 채소들을 함께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토마토라는 음식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토마토와 같은 좋은 음식으로만 구성된 식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식단입니다. 매일 좋은 음식 몇 개를 챙겨 먹었다고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음식을 멀리하고 좋은 음식을 좋은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암세포를 때려잡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여 치매 예방에 대해 더 유익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난 들깨편과 두부편을 추천드리고 항산화 효능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지난 양배추편과 당근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